안녕하세요. 수학놀이터 강지영입니다. 개념노트 258페이지 연습문제 547번 볼게요. 소금물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좀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중요해요. 우리는 여기 수학에서만 할 게 아니라 과학에서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농도 구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소금물 농도 구하는 공식을 먼저 알아야 되죠. 소금물 농도뿐만 아니라 웬만한 이런 혼합물들의 농도는 이렇게 구하죠. 소금물 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소금물의 양. 소금물의 양이란 뭘 말하는 거야? 물의 양하고 소금의 양을 다 합친 거죠. 그 중에 소금의 양이 얼만큼 들었니? 이게 비율이에요. 근데 그걸 퍼센트로 나타내려고 하면 100을 곱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소금물의 농도예요. 농도를 퍼센트로 나타낼 때 이렇게 계산을 하죠. 이 식을 그대로 알고 적혀있는 걸 그대로 따라 적을게요. 자, 처음에 농도가 나왔어요. 농도 15%래요. 그런데 소금물이 몇 g이래요? 200g이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해내야 될 건 뭐냐면 소금의 양이 얼만큼인지를 구해내야 돼요. 200g 중에 15%가 이건 200g 중에 15%가 소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00g 중에 100분의 15가 소금이니까 약분해서 얼마죠? 30g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소금물을 섞었대요. 5% 소금물을 섞었대요. 5% 소금물인데 몇 g인지는 모르겠지만 5%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xg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돼? xg 곱하기 100분의 5만큼. 즉 100분의 5xg이 소금의 양이 된 거예요. 두 개 섞었더니 어떻게 됐대? 농도가 9% 이상 13% 이하가 됐대요. 그럼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돼? 200 플러스 xg이 되죠. 섞었으니까. 소금의 양은 어떻게 돼? 30 플러스 100분의 5xg이 되겠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농도에 대해서 나왔어. 그럼 우리 이 농도의 공식을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요렇게 요걸 더했더니 요렇게 나왔대. 이걸 가지고 세 번째 걸 가지고 농도 공식을 구해줄 거. 농도 공식에다 집어넣을 거야. 소금물의 양은 얼마야? 200 플러스 x지. 그 중에 소금의 양은 얼마예요? 30 플러스 100분의 5x예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한 개 농도죠. 이게 몇 퍼센트 이상? 9% 이상, 몇 퍼센트 이하? 13% 이하래요. 이제 뭐 해주면 되죠? 200 플러스 x를 먼저 분모를 없애고 싶잖아. 200 플러스 x를 세 변에다 전부 곱할게요. 그럼 9에 200 플러스 x가 그 다음에 여기 100은 이렇게 분배해 줄게요. 분배하면 3000 플러스 100 약분되고 5x 13에다가 여기도 200 플러스 x 곱해주면 되겠죠. 이제 다 됐네. 이것이 계산만 하면 돼. 앞에 있는 거 여기 첫 번째씩, 뒤에 있는 거 요 두 개가 두 번째씩이지. 두 개의 공통 부분 찾기만 하면 끝나요. 앞에 거 먼저 계산할게요. 1800 플러스 9x가 3000 플러스 5x보다 작거나 같다. x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이죠. x항을 먼저 넘기면 4x가 1800 넘기면 뭐가 돼? 1200보다 작거나 같죠. 4로 양변 나눠주면 x가 3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요.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풀어주면 3000 플러스 5x가 13 곱하면 2600 플러스 13x 이렇게 됐네요. x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 x항 넘어오면 마이너스 8x가 상수항 넘어가면 마이너스 400 이렇게 되겠네. 그럼 x가 이제 x의 개수가 마이너스 8이니까 음수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죠. x가 마이너스 8로 나눠서 5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요. 두 개의 무슨 부분? 공통 부분. 50은 여기 있고 300은 여기 있겠죠. 첫 번째 x가 3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어요. 두 번째는 x가 50보다 크거나 같다 이랬어요. 두 개 공통 부분은 어디야? 여기네 여기. 그치? x값의 범위를 구했어. 소금물의 양의 범위. 됐네. 소금물의 양의 범위는 50g 이상 300g 이하 이렇게 되겠죠. 다음 548번 볼게요. x에 대한 부등식이 3x 플러스 a의 절대값이 6보다 작대요. 작을 때는 어떻게 됐어? 두 개의 사이값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사이값 이렇게 하면 된댔어요. 자, a가 사라져야 되니까 양변 세 변에서 전부 다 a를 빼줄게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3x 6 마이너스 a 이렇게 됐어요. 뭘로 나눠주면 x의 범위가 나와? 3으로 나눠주면 되죠. 3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3분의 6 마이너스 a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이게 그려보면 여기가 3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일 거고 3분의 6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서 이 두 개 사이값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정수 x의 최대값이 4래요. 정수 x의 최대값이 4래. 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안에 4가 있고 여기 5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3분의 6 마이너스 a가 4와 5의 사이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if 1번 3분의 6 마이너스 a가 4면 어떻게 돼? 4면 x의 범위가 3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부터 요게 지금 4라고 하는 거야.
4까지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4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4가 들어가 안 들어가? 최대값 4가 안 들어가. 최대값이 3이 되겠지. 아, 4일 때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if 2번. 3분의 6-a가 오면 어떻게 돼요? 요게 오면 얘 마이너스, 자 그려볼게. 3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부터 요게 오면은 5 사이값 요렇게 되겠죠. 요 사이값 요렇게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에 4가 들어가죠. 5는 안 들어가고 최대값이 4 맞네. 그럼 5일 때는 가능하다는 말이죠. 범위는 이렇게 되겠어요. 풀어볼게요. 3 먼저 곱해줄게. 위에다 적을게. 12가 6-a 3 곱하면 15 이렇게 됐어요. 먼저 6을 다 빼줄게요. 그럼 6 마이너스 a 6 빼면 9인가? 9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a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동호 방향 바꿔야 되죠. 음수로 나눠주니까 부동호 방향 바꾸는 거야.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9. 근데 이렇게 잘 안 적어. 이렇게 적어도 틀리진 않지만 작은 수를 먼저 적어서 a가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때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들어가는 정수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까지겠죠. 요걸 다 합치래. 그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다 합치면 얼마 나와? 15, 9, 마이너스 24. 548번에 마이너스 24 나오니까 답 몇 번? 1번. 다음 549번 볼게요. x에 대한 부등식 3x-1의 절대값이 x 플러스 a보다 작대요. 요거는 풀 때 3x-1이 0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3x-1이 0 되는 건 뭐죠? 3분의 1. 요걸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첫 번째 범위에서는 요 값이 음수이고 두 번째 범위에서는 이 값이 양수예요. 볼게요. 첫 번째 x가 3분의 1보다 작을 때 3분의 1보다 작은 값 0 같은 거 넣어봐. 양수죠. 음수죠. 그럼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지. 요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x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 x항은 좌변 마이너스 4x, 상수항은 우변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로 양변 나눌게요. 그럼 x가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풀어줄게요. 이 4분의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됐어요. x가 4분의 1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두 번째 x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플러스거나 0일 때까지 포함해서 할게요. 그러면 이때는 3x-1의 절대값이 그대로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 이게 x 플러스 a보다 작을 거예요. x항은 좌변, 상수항, 우변 똑같이 풀어주면 x항 넘어가서 2x가 a 플러스 1보다 작고 양변 2로 나눠서 2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겠어요. 그런데 이 해가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 마이너스 1보다는 큰 범위, 3보다는 작은 범위 이렇게 됐겠네요.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보다 큰 범위 마이너스 1, 얘는 뭐가 돼야 돼? 3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4분의 1-a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이거 계산해 좀 4 곱해서 1-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니까 a는 5가 되겠네요. 맞는지 확인해봐. 여기서 똑같이 확인해봐야 돼. 아니면 내가 잘못 계산한 거다. a 플러스 1이 6이니까 넘어가서 a는 5. 맞네요. 그렇죠? a는 얼마? 5. 549번에 5번. 다음 550번 볼게요. 550번 보니까 루트가 나왔어. 우리 루트도 기억 떠올려보자. 루트 x의 제곱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그대로 나오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이고 나왔었죠. 요거 절대값 x와 완벽하게 똑같아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요식 다시 적어볼게요. x-2의 절대값 더하기 2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적으면 x-2의 절대값 더하기 2의 x 플러스 1의 절대값 9 이렇게 쓰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아요. 똑같아. 그럼 이거 뭐 돼야 뭐 찾아야 돼? 0 되는 값 찾는 거예요. 여기선 마이너스 1, 여기선 2. 그래서 범위를 3개로 나눠요. 이게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란 말이야. 첫 번째 거 x-2 볼게요. x-2는 2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둘 다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일 거예요.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 되겠죠. 요걸 생각하면서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로 나눠서 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 범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이때 어떻게 되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x-2는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되죠. x 플러스 1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될 거예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붙이고 나온 거야. 요거랑 똑같았어요. 요거랑. 그러면 x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 계산할게요. 어차피 이거 없어지네. 그럼 마이너스 3x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음수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 바뀌죠.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3은 여기 있겠지. 얘보다 크거나 같은 요 범위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만이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계산한 거니까. 다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을 때 이 사이에 있을 때 계산할게요. x-2는 여전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고 두 번째 건 플러스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여기 9보다 작거나 같대요. x항은 좌변, 상수항, 우변 똑같죠? 계산해주면 x항은 x 맞나요? 상수항은 4 넘어가서 이게 5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5는 여기 있잖아.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요 범위 내에서잖아. 5보다 작은 쪽에서 어차피 요 범위 내기 때문에 아 여기 다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둘 다 플러스죠. 그러면 그대로 나와야 되지. x-2 플러스 2x 플러스 2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자, x항 계산해주면 3x 상수항 여긴 없어지고 이게 9보다 작거나 같네요. 3으로 나눠주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아요. 3이 여기 있겠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여기겠죠. 결국 계산해봤더니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온 거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나왔어요. 계산 끝냈네. 근데 이 사이에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몇 개니? 7개. 다음 몇 번? 4번. 다음 551번 볼게요. 요런 문제가 살짝 조금 어려워요. 좀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551번 볼게요. 어느 학교 학생 전체 긴 의자에 앉는데 한 의자에 8명씩 앉으면 5명이 남고 자, 의자의 개수 의자의 개수를 x라고 놓을게요. 한 의자에 8명씩 앉으면 5명이 남는데요. 요게 학생 수죠. 그 다음에 한 의자에 9명씩 앉으면 빈 의자가 6개가 남는데요. 빈 의자가 6개가 남는데 자, 빈 의자가 6개 남는다. 이 말을 잘 생각해봐. 빈 의자가 6개면 x-6개에는 학생이 앉았다는 거예요. 학생이 앉았다. 학생이 앉았는데 이 x-6개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x-6개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꽉 차서 앉아 있을 거고 여기는 우리 지금 몇 명씩 앉는댔어요? 여기 9명씩 앉는다고 그랬잖아. 9명씩. 9명씩 앉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한 명이 앉을 수도 있지만 9명이 앉을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x-6개의 의자. 6개는 이제 빈 의자로 남았단 말이야. 1, 2, 3, 4, 5, 6. 6개는 이제 빈 의자가 남았어. 이게 전체 다 해서 x개의 의자인 거야. 근데 그럼 x-6개의 의자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학생들이 앉았을 거 아니에요. 6개가 빈 의자니까. 근데 x-6개 중에서 한 개 빼고 나머지는 꽉 차서 앉아 있으면 되고 요 한 개는 한 명만 앉아 있어도 학생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 명부터 9명까지 다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걸 생각해 줘야 돼요. 다 해서 학생 수는 몇 명이었어? 8x 플러스 5명이었잖아요. 그쵸? 8x 플러스 5명인데 이 8x 플러스 5명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다 해서 몇 개죠? 여기 x-5개죠. x-5개에는 9명이 꽉꽉 차서 앉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명이 남거나 그쵸? 여기 한 명이 남거나 x-5개에 9명이 꽉꽉 차서 앉고 9명이 다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학생 수의 범위가 되는 거야. 조금 어렵죠? 좀 어렵죠? 이게 조금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학생 수가 다 해서 8x 플러스 5명인데 아 이게 학생이 여기 이 x-6개 중에 x-6개 중에 x-7이겠네요. 여기 5가 아니고 미안해요. 한 개 더 빼야 되니까 한 개 더 뺀 거죠. x-7개 중에 여기 나머지 x-7개는 여기 x-7개죠. x-6을 한 개 더 빼니까 x-7개야. 여기에는 9명이 무조건 꽉꽉 차서 앉아야 되고 여기에는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9명이 앉을 수도 있다. 한 명부터 9명까지 앉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학생 수잖아. 학생 수로 이제 맞춘 거잖아. 학생 수로 맞춘 거잖아요. 이게 학생 수잖아요. 그쵸? 학생 수로 맞춰준 거예요. 의자를 x라고 두고 여기에 어떻게 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학생 수를 맞춰준 거예요. 요거 뭐 해주면 돼? 연립부등식 2개 풀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죠. 1번, 2번 이제 풀기만 하면 끝나요. 식 세우는 거 요게 어려웠던 거야. 요게. 자, 1번 풀어볼게요. 전개할게. 9x-63 플러스 1이 8x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다. x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 x항 넘어오면 뭐가 돼? x. 상수항 넘어가면 마이너스 62니까 플러스 60에서 67 이렇게 되나요?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8x 플러스 5가
9x-63 플러스 9보다 작거나 같죠. x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 x항 넘어오면 마이너스 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5에서 4, 마이너스 63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63 플러스 3이 얼마나? 59? 마이너스 59. 그럼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x가 59보다 크겠네요. 두 개의 공통 부분 찾아줘야 되는 거지. 59는 여기 있고 67은 여기 있어요. 첫 번째 67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두 번째 59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공통 부분은 여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 찾았어요, 이제. 이때 의자의 최대 개수를 구하래. 우리 의자의 개수가 59에서 67 사이인데 여기 등호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최대 개수는 몇 개야? 그러면 67개 이렇게 되겠죠. 조금 어렵죠? 552번 볼게요. 부등식 보니까 절대값이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절대값이 두 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주랬죠? 둘 다 0 되는 값을 찾아줘야 되죠. 하나는 마이너스 4고 하나는 1이네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여기가 첫 번째 범위, 여기가 두 번째 범위, 여기가 세 번째 범위예요. 그 다음에 x-1과 x 플러스 4가 이제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x-1이 1을 중심으로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 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를 중심으로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예요. 왜 이렇게 돼? 값 집어 넣어보면 알지. x에 1보다 작은 0 같은 거 넣어봐.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잖아. 근데 x에 1보다 큰 2 같은 거 넣어봐. 그러면 1보다 큰 쪽에서는 플러스지.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생각하면서 점점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은 무조건 마이너스, 오른쪽은 무조건 플러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x의 개수가 음수면 또 방향도 달라져. 내가 이걸 항상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 보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볼게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푸셔야 돼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범위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4와 1 사이 범위. 세 번째는 x가 1보다 큰 범위, 크거나 같은 범위. 이렇게 볼게요. 요 등호는 어디든지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내가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1도 마찬가지고 원하시는 데다 넣으면 되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어요. 첫 번째 범위에서 풀어볼게요. 둘 다 음수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상수항, x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4x, 상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넘어가서 a 플러스 1 되겠죠. 마이너스 4로 나눌 거야.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뀐댔어요.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이게 해를 가져야 돼. 여기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해를 갖도록 하려면 자 마이너스 4분의 a 플러스 1이 여기 있어야지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해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마이너스 4분의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은 쪽에 있어야 되죠. 더 왼쪽이니까 더 작은 쪽에 있는 거잖아. 그치? 더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데 if 마이너스 4분의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면 어떻게 될까? 자, 요 식을 요거 별표식이라고 할게요. 그럼 요 식 어떻게 돼? x가 요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한 범위 x의 범위는 어떤 범위였어?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범위였는데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해가 있을 수 없어. 없잖아요. 즉 얘는 마이너스 3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4는 안 돼요. 여기 범위 여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4 양변에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4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죠. 넘어가서 얘는 얼마보다 크다? 15보다 크다. 요렇게 하나 구해 놓은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또 구할게요. x가 마이너스 4와 1 사이일 때는 x 마이너스 1이 음수고 x 플러스 4는 양수예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고 여기 계산해 볼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고 뒤에 거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면 돼요. 요게 a보다 작거나 같대요. x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상수항 7 넘어가면 a 마이너스 7 이렇게 됐어요. 마이너스 2 음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7 이렇게 됐네요. 마이너스 뗄게요. 2분의 7 마이너스 a로 적을게. 그런데 2분의 7 마이너스 a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도 되지만 여기 더 넘어가서 있어도 상관없죠. 왜냐면 이것보다 큰 범위니까 그럼 여기 전체가 다 해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해가 될 거고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뭐 여기 요만큼이 전체가 다 해가 되겠지. 어쨌든 2분의 7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되면 돼? 1보다 작으면 되죠. 이것도 if 2분의 7 마이너스 a가 1이면 어떻게 될까? 그럼 요게 별표 두 개씩이라고 할게요. 요 별표 두 개씩이 어떻게 바뀌어요? x가 요게 1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1보다 크거나 같다. 요 사이에서 구하는데 x가 1보다 작은 데서 구하는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그럼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걸 풀어야 된다는 거야. 양변에 2 곱할게요. 그럼 7-a가 2보다 작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네요. 마이너스 음수로 나눠주니까 a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세 번째 거 볼게요. x가 1보다 클거나 같을 때는 둘 다 양수죠. 둘 다 양수면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나와요.
이게 a보다 작거나 같대. x항 계산하면 4x, 상수항 플러스 1 넘어가서 a-1 되겠죠. 4로 나누면 x가 4분의 a-1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4분의 a-1이 이쪽에 있어야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여기서 이렇게 해를 갖겠죠. 자, 4분의 a-1과 1을 비교하면 4분의 a-1이 더 커야 된단 말이에요. 1이 더 작은 쪽이야. 그런데 if 4분의 a-1이 1이면 어떻게 될까? 이거 별표 3개씩이라고 할게요. 이 별표 3개씩이 어떻게 돼? x가 이게 1이라고 했으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우리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구했는데 1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근이 x는 1이라는 근이 생기죠. 아, 상관없구나. 그럼 여기 1도 가능하겠구나. 4분의 a-1, 1이어도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네. 아까 얘네는 안 됐지만 얘는 가능하네. 그럼 여기에 등호를 붙여줘야 되겠죠. 자, 이제 이거 풀어줄게요. 4 곱해주면 a-1이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 넘어가서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3개를 다 구했단 말이에요. 3개를 다 구했는데 잘 생각해봐. 해라는 건 내가 여기서 가져도 되고 여기서 가져도 되고 여기서 가져도 되지. 어디서 가져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갖거나 여기서 갖거나 여기서 갖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데서나 갖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둘 다 셋 다 만족시키는 게 아니죠. 셋 다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것이라도 만족시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또는으로 연결돼요. 또는으로 연결된다는 걸 전부 다 합해주라는 말과 같아요. 첫 번째 건 이제 15보다 큰 범위였고, 두 번째 거는 5보다 큰 범위였고, 세 번째 거는 5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 전체 다 합쳐놓으면 결과적으로 a가 5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문제 조금 어렵죠? 답 몇 번이야? 5번. 여기까지 할게 안녕.